바닥이 어디일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평균 복원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위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왜 지금 이 가격까지 와야 했지?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한국 최고의 기업이었고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었던 분은 100배 수익이 났으니 그러네요. 한국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정말 영원히 보유할 주식이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거를 만들었던 기술 패권이 과거 같지 않네. 반도체 왜 빠졌습니까? 오늘?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어. 그럼 지금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나 엔비디아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어. 네. 이게 저는 글로벌 네. 사모펀드와 글로벌 매니저들의 생각의 반영이라고 봐요. 네. 네. 너무 핵심을 팩트 폭력을 해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정말. 1조를 넘게 팔았는데 그 중에 뭐 한 9할이 9천억이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에 집중이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지금 또 제일 이제 좀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엔화가 오늘 장중에 140.7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이 141엔을 깼어요. 뭐지? 뭐 그동안 141엔까지의 엔캐리가 정리는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럼 141엔 밑에서는 엔캐리가 없었겠느냐?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올라온 건데 100엔 때부터 올라온 건데 80엔이었 80엔. 그 전에는 80부터 올라온 건데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딱 2021년, 22년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고 네. 작정을 하는 사이트 그 그림이 나와요. 네. 엔화 차트 흐름 보면 2020년에 코로나 때 그 안전자산 선으로 이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다가 2021년 오면서 슬금슬금 오릅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 후반부터 빠르게 오르더니 22년부터 정말 가파르게 올라요.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야 엔화 약세되고 엔화 금리 낮으니까 이걸 가지고 캐리해서 투자해야 되겠네 라는 건 아마 그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약 대략 한 110엔 네. 내외 요쯤 됩니다. 그러면 110엔부터 150엔까지 줄기차게 엔캐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단계별로 계속 있을 거예요. 첩첩산중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딱 되는데 이게 터졌어. 자 그러면은 글로벌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야 돈 좀 마련해 놔야 되겠는데 뭘부터 팔지? 근데 내 계좌 안에 엔비디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어. 마이크로는 조금 달라요. 마이크로는 더 많이 빠졌어요. 예. 고점 대비로는. 예, 네. 마이크로는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열위예요.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던질 수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던져졌습니다. 마이크로. 근데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뭐부터 뭘로 나는 현금화하지? 그러면은 저놈은 앞으로도 실적이 좀 좋을 것 같고 좀 많이 빠졌고 얘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얘 실적은 이제 꺾인다고 하고 그러니 그럴 거면 얘는 실적이 유지된다고 하고 얘는 꺾인다고 하니 이거 던지고 저거 갖고 있자. 네. 이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냥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저점은 어디일 것 같으냐를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오늘 순 매도가 9천억인데 1,500만 주 넘게 매도가 됐고 요 금액이 얼마랑 똑같냐면 8월 5일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주가는 그때보다 내려왔지만 행태가 비슷하니까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타가 됐든 장타가 됐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는 게 조금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네. 요걸 제가 이따가 3부도 여쭤볼 거긴 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격부터 가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없다는 건 사도 그렇게 많이 물릴 것 같진 않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더 떨어진다는 거는 적자 예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적자 엄청나게 크게 났을 때 저점이 5만 5천 원 수준입니다. 5만 원. 네, 맞아요. 예, 지금부터 20%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25년도에 적자? 적자는 아닐 거예요. 적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두 분 다 가셨습니다. 지금 전주에. 25년도에 적자는 아닐 거란 네. 말이죠. 그러면 5만 원대 가격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지난번 5만 원대는 적자가 한 분기만 터진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규모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 부근은 5만 원대면 적자 프라이싱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급 세력들이 생각. 예, 수급 세력들이 던지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5만 원대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뭐 8만 원대도 지난번에 실적 올라오길래 이 정도 가격 제가 그 강연 가서 이렇게 7만 원대 중후반 때 이랬어요. 막차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때 막차라고 생각해서 타신 분들은 지금 아마 저를 엄청나게 욕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좀 놀라운 게 왜 지금 이 가격까지 와야 했지? 네.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정가가 올라오다가 안 올라와요. 네. 예, 이제 떨어지려고 그래. 고정가가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없어졌냐면 디램 공급 부족, 디램 부족하고 그다음 HBM 때문에 디램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더 오를 건데 레거시가 드디어 오를 것이다. 네. 이 스토리가 지금 산산이 가격이 상승하던 게 멈추면서 네. 이게 싹 다 지워졌어요. 싹 다 지워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건스탠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잘 맞췄던 애들이 이제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너무 잘 맞춘 애들이 딱 얘기를 하면 컨셉은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컨셉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이 바뀌고 그래서 뭐 물량이 나오고 알겠는데 뭐 이해가 되는데 적자 프라이싱이라고?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5천 원 더 빠지면 적자가 나야지 6만 정상이에요. 원을 깨지는 거니까 네, 6만 5천 원이니까 4천 얼마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와서 삼성전자를 얼마나 뭐라고 많이 했어요. 파운드리를 특히 많이 말씀 뭐라고 하셨죠. 파운드리뿐만 아니고요. 지금 HBM 그래도 겨우 하니까. 아니. 진짜 큰 문제. 왜 HBM이 이렇게 오래 걸렸냐. 네.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들었냐. 지금 뉴스 나오는 게 미세 공정이 지금 그 10나노대 미세 공정 초반이 들어갈 때 첫 번째 국면은 A1이었어요. 우리가 A1으로 부르고 그거보다 한 나노 더 내려가면 A1B, 1A, 1B. 그다음 한 나노 더 내려가면 1C예요. 네. 하이닉스 지금 1C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굉장히 재밌던 뉴스가 뭐냐면 삼성전자 1B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이거는 디램의 그동안의 과정들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저도 사실 듣고 에이 이랬어요. 에이 설마. 네. 근데 그런 이제 펀더멘탈은 그런데 제가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제가 그래서 어젠가부터 이제 리포트들을 쭉 보다 보니까 한 8월 한 말 정도부터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가 막 하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3, 14조 하던 게 10조 초반으로 쭉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대충 리포트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를 리포트로 다 반영을 하고 나면은 바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반등을 바로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미국 시장이 정말 뜨거워져야 될 것 같은데 전 미국 시장도 뜨거워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왜 삼성전자를 파는 결정을 외국인들이 했을까? 지금 미국 반도체를 못 믿겠거든. 그러니까 이미 금이 간 거예요. 왜 금이 갔느냐? 빅테크들이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있어요. 엔비디아의 말로는 국가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많이 있어요.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줄줄이 사탕으로 기다리고 있어. 엔비디아의 이야기로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빅테크들이 캐펙스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서 엄청난 무상향입니다. 이익은 정체가 됐어요. 매출도 늘었는데 이익 정체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순간 돼서 예를 들어 주당 이익이 이 투자로 인해서 꺾이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투자자들, 그 주주들이 뭐라고 할 텐데 그때부터는 좀 꺾일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야 얘도 이제 엔비디아도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여기까지 102달러까지 떨어진 게 제가 여기 연합인포 나와서 계속 얘기한 게 100에서 144달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 위쪽으로 가면 고평가 단계에 들어간 거고 네. 이 밑으로 오면 저평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왜? 논리는 지난 목요일에도 나와서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왜? 아니 미국 평균 기업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2배 이상 하는 회사를 당연히 PR배에서 2배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네. 100달러 미만은 2배도 안 주는 가격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의 그 IT 센티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 그게 결국 삼성전자 매도로 이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푸념 섞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아니, 얼굴이 너무 걱정스러워 지금. 지인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네. 자기가 3년 전에 삼성전자를 66,000원에 샀대요. 네. 근데 어제 좀 빠지길래 추가 네. 매수를 했다. 근데 오늘 또 신저가 찍는 거 보고 음.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 아닌가 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토로를 참- 하시더라고. 이분들은 좀 좋은 어떻게 질문이다. 해야 되나요? 옛날 삼성전자를 보는 눈과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많이 틀려졌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은 계속 창출시킵니다. 즉 돈은 계속 벌어요. 그리고 25년도도 돈 잘 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지금 300조대로 380조대로 떨어졌으니까 영업이익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 분기에 10조 못해도 돼요. 현재 주가면. 근데 이제 10조는 할 거거든요. 10조 내외는 계속 25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 10조는 할 겁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지금은 저렴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뭐 매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저희 그 기술 테크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이 기술 패권은 어떻게 된 거지? 이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별별 얘기를 만나면 야, 걔네들 지금 어떤 거야? 그러면서 이젠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직원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얘기를 저희는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얘기가 이제 들려요. 그리고 저희 같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직원들이 댓글을 쓰는 게 보여요. 이 얘기하는 거 보면 내부자다. 보이거든요. 글 쓰는 거 보면 이 정도 수준을 알고 얘기할 정도면 내부자네. 근데 그 내부자들의 불평분만이 사실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싸요. 지금 그리고 내년도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실적이 나오니까 현재 주가는 좀 과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복원을 한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리가 평균 복원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바닥이 어디 있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지만 평균 복원을 한다면 이거보다는 위쪽으로 가겠지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중장기적으로 한국 최고의 기업이었고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었던 분은 100배 수익이 났으니 그럼요. 한국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정말 영원히 보유할 주식이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거를 만들었던 기술 패권이 과거 같지 않네.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저희 투자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아니다 삼성 어차피 다 같이 빠졌으니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술 패권을 지금 가지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하이닉스가 HBM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1A, 1B, 1C 공정에서도 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계자분들의 고위직은 안 보시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알고 있을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막 이거 상황극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어요. 기술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냐.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못 느끼면 제품은 안 나온다. 제가 보기엔 뭔가 기술자들이 자부심을 잃는 과정들이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회사가 3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못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분기 10조 내외는 당분간 할 것 같고 26년까지는 그건 모르겠으나 26년까지 10조씩 배당을 해준다면 영업이익을 낸다면 분기에 그 26년 다음에 있을 특별 배당에서 굉장히 큰 배당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 ROE 일정 수준 이상 넘는 거는 배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을 하게 될 겁니다. 시가 배당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질 거예요. 네. 뭐 한 주당 5,000원 얘기도 나오죠. 네. 삼성전자든 그렇고 오늘 네네. 사실 자동차도 내용은 없지 요거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오늘 느낀 게 자동차주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자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근데 오늘 제가 현대차 차트를 보다가 놀랬어요. 이것도 삼성전자 비스무리하게 빠진 느낌이 있어요. 사실 물론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기아차는 뭐 엄청나게 빠졌죠. 네. 근데 이게 결국 환율 빠진 것만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많이 그럼요. 하락을 해서 물론 어제 물론 미국에서 포드도 많이 빠지고 하긴 했는데 요것도 싸긴 엄청나게 싸긴 하거든요. 밸류업도 있고 해서 한국 자동차는 정말 많이 싸죠. 근데 네. 글로벌 자동차도 테슬라 빼면은 다 저렴합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총 자동차 판매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예,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내부적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진 않아요. 내부자는 원래 네. 항상 불편이 많습니다. 직원들은 들어보면 뭐 좀 그런 것 같아. 왜 그 로봇을 왜 샀어? 뭐 이런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조직이라는 게 100% 잘해야 잘 되는 게 아니고 방송용으로 좀 적합치 않지만 축구용으로 가지고 오면 똥볼만 안 차도 잘 간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너무 많이 빠지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성장 동력이 없어졌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네. 이게 전기차 캐즘 정도 수준이 이게 너무 큰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앞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앞서도 네. 얘기했습니다만은 올해 1,000만 대가 넘을 거고요. 지금 유럽이 무서워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비아디는 1,500만 원짜리 지금 전기차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네. 유럽 친구들의 친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한국 사람하고는 비교할 영역이 네. 아닙니다.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열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패권이 없어져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 독일이 유럽하고 중국하고 친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돈을 몽땅 벌었으니까. 특별히 폭스바겐이나 자동차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친한 친구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보기엔 지금 유럽의 그 리더십들이 아주 큰 혼돈에 빠져 있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마리오 드라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끼어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된다.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걱정이 아니고 기우가 아니고 실제예요. 지금 자동차 시장 그 관세를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열었다가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맞출 방법이 없고 이거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유럽도 눈을 뜨는 거예요. 중국을 잘 모르다가 얘네하고 제조업 같이 해가지고는 이거 답안 경쟁해가지고 답안 나오는데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부분이 저는 전기차 미래의 최악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다 열어주면 중국 자동차가 전 세계 전기차를 그냥 다 잡아먹을 게 너무나 뻔하고 근데 친환경으로 가서 전기차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쟤네한테 팔아먹은 게 있으니까 전기차 한다고 보조금 주기 시작하면 얘네 거 안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럼 보조금 얘네 다 잘라 먹을 거고 그럼 우리는 전기차 일어 쓰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보조금만 뺏기고 친환경을 했는데 남는 게 없네. 과연 여기서 그 적극적으로 친환경을 펼치던 유럽이 그걸 그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민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난민 문제 가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직장을 잃게 되면 미국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여기서 중국한테 유럽이 자동차 시장에 이런 것들을 뺏기면 훨씬 구구적인 그 색채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도기님의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듣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빨리 다음에 지나갔네요. 1부에 와주세요. 좀 더 그러니까요. 길게. 네. 네, 일부에 저희 일부가 오늘 불러주십시오. 조금 네. 길어져가지고 하실 말씀 혹시 남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그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네. 한국 주식시장은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저는 언제까지 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답답한 게 미국 시장은 비싸다. 한국 시장은 싸다. 근데 미국 시장에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상태가 네. 펼쳐진 거예요. 미국 시장에 빠지니까 한국 시장은 쌌는데 더 말도 안 되게 빠져요. 싸지고 네, 있는 네. 거죠. 근데 다시 그 미국 시장 쫙 열어보니까 그럼 지금 미국 시장 많이 빠졌어? 아니, 5년 차트 펼쳐보세요. 최고점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이게 답답한 거. 근데 한국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어요. PER도 이제 9배가 네. 깨지기 직전이에요. 이거는 정말 가격이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서 또 침체로 갈 거냐 여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를 50bp 내리면 좀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급한 거잖아요. 급하니까 50bp 내리는 걸 거거든요. 왜냐하면 침체나
뭐 고용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이거를 내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처음으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연준이 B컷이 가능하다고 태도가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전 세계의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이냐. 이 레버리지 걷어들여야 될 거거든 지금. 네. 오늘 저- 한국 네. 시장의 1조 매도가 네. 저는 그 레버리지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도 그 가격은 싸니까 네. 견디실 수 있는 분은 견디면 네. 이거보다는 좋은 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희망 섞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노력했던 게 저 인상 깊게 남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